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8일입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당일 추이를 먼저 보죠. 당일 추이를 보고 제가 종목 설명 기타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 먼저 볼게요.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오늘 어떤 흐름이었을까? 선물은 종가 부분에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오늘 계속 매도 흐름을 보였던 개인은 막판에 순매수로 돌았고요. 외인은 매수세가 좀 더 강화됐다. 그리고 기간이 계속 종가까지 선물 매도를 강하게 했고요. 금융투자는 변절했어요. 매도에서 매수로. 그리고 투시는 강하게 역시 매도를 좀 더 했고, 연기금은 꾸준히 오늘 선물은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물 보겠습니다. 현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은 무지막지하게 샀습니다. 그죠? 3,300억. 그리고 금융투자도 1270억 정도 샀고요. 외인, 기관, 투신, 연기금이 오늘 좀 많이 팔았네요. 연기금과 외인이 슬슬 드디어 또 배신을 때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26.37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코스닥 보죠. 코스닥 보면 개인, 외국인 매수, 투신 매수,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 매도 이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은 시총상위 종목에서는 뭐 CJ ENM 정도만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제넥신까지는 강한 흐름이었는데 나머진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시총상위 종목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사는 흐름이 보여서 특이한 종목 없이, 특이하게 상승하는 종목 없이 그런 흐름을 보여줬네요. 차트 흐름 보면서 이제 종목별로 설명을 해드리면 시총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약한 모습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죠. 삼성전자는 제가 45,000원 정도 깨지면 재미없을 거란 얘기 드렸는데 45,000원 그죠? 45,000원이 깨지면 재미없다. 일부 익절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45,000원은 깨져 있는 상태고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2평도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드디어 이런 채널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에서 흐름이 좀 무너지는 흐름이 음봉이 꽂히기 시작했다. 그래도 전 버티겠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43,800원인데 이미 익절을 하셨기를 기대를 하고요. 당분간은 박스 흐름, 오늘 처음으로 외인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관이 샀지만 삼성전자는 뭐다? 외인이 많이 사야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예, 외인이 많이 사야 올라가는 종목이고,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 요날만 외인이 좀 팔았었어요. 그죠? 요날하고 요날 지금 외인이 팔았고, 나머지는 계속 매수인데, 요날은 양봉, 외인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날은 양봉이었고, 오늘은 음봉인데,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죠? 고점 징후가, 단기 고점 징후가 슬슬 나오고 있고요. 외인들이 매수하였다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매수하였다가 꺾이는 흐름. 그죠? 그런 흐름이니까 일단은 조금 당분간 크게 빠진다라기보다는 박스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익절 하셨기를 바라고요. 없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보세요. 42,000원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가격만 가지고 사라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수급을 확인하고 재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요런 흐름일 거예요. 네, 요런 흐름으로 쭉 가고 있는데 다행히 얘는 12평은 안 깨졌어요. 그죠? 12평은 안 깨졌는데 개인만 사고 외인 기관이 던졌어요. 75,000원, 이 깨지면 별로 재미없는데 깨져버렸고 아무리 버텨도 74,000원 버텼어야 되는데 그래도 쌤 전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시는 분은 7만원까지만 버텨보십시오. 7만원. 신규로 사신다라고 하더라도 7만원에서 바운딩이 나오기를 수급이 계속 여기서 이제 기간이 들어오거나 외인이 좀 더 올라가는 흐름에서 한번 기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슬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게 뭐 고점에서 산다 또 물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딴 식의 매매를 하니까 개인들이 계속 물리는 겁니다. 바닥에서 수급 들어올 때 눈치껏 잽싸게 이런 자리에서 샀어야 되는데 굳이 이런 데서 왜 사요? 그죠?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 또 셀트리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봐드려야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75,000원을 종가상 또 못 넘었어요. 오늘 한번 넘을 뻔 했는데 그죠? 장중에는
넘는 흐름을 한번 보였었는데 그죠? 75,000원 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75,000원, 75,000원 했는데 종가상으로 못 넘고 거기서 밀려버리는 흐름이 나왔네요. 좀 아쉽긴 한데 마찬가지예요. 종가상 75,000원이 넘으면 좋은데 못 넘는다? 재미없다. 여전히 7만원 이탈 컷으로 눌림에 사거나 매수하는 건 상관없는데 75,000원 돌파되면 또 종가상으로 넘어가면 또 추가해볼 여지가 있다. 외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매수세가 좀 약해지긴 했지만 기간 관심 없고요. 세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가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약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현재 약세 약간 그렇죠. 하지만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돈이 들고 돌아가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에 돈이 안 돌아가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물 차트 보죠. 선물 차트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산을 했어요. 네. 요날 매수 시가에 해서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했다라는 날 있잖아요. 시가에 같이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해서 익절했어요. 23.2포인트 수익을 챙겼는데 지금 박스입니다. 어차피 290부터 280 사이에 현재 흐름에서는 그렇죠? 여기서 바로 막 무너진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이다가 무너져야 어차피 보면 빠져도 더 크게 빠지니까 일단은 기다려 보셔라. 근데 한 가지 찝찝한 건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오이평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 그렇죠? 오이평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월요일까지 뚝 빠진다 그러면 이런 또 악몽이 되살아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행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얘기는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박스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포지션 없이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다음은 코스피 보겠습니다. 2177인데 2150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150이 안 무너지면 재차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보이니까 2150만 안 깨지면 한번 계속 매수를 해보셔도 상관없겠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재미없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의 한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 가격 215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150이 깨지지 않는 한 그래도 상방 가능성은 계속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50이 깨지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더 해보죠. 다음은 코스닥. 코스닥은 725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큰 변동은 없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25 은근슬쩍 아직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게 큰 시세를 주지 못하지만 725 넘어서 가고 있다. 단 시총 상위 종목이 재미없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을 한번 또 볼 텐데 다음은 S&P 500입니다. S&P 500은요 어저께 라운드로 이제 살짝 여기서 이제 122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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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평 그래서 2750 돌파 컷으로 매도를 쳐보실 분은 짧게 한번 쳐봐라 였는데 어저께 꺾이기 시작했죠. 슬슬 눕기 시작했는데 얘네도 바로 꺾인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라운드로 지금 흐름은 여기처럼 바로 꺾이거나 바로 꺾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때처럼 뭐 악재가 있거나 뭐 갑자기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서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라운드 많이 꺾여야 라운드예요. 그러니까 반등 올라온다 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선물이니까 2750이 돌파가 안 되는 한 반등의 매도 쳐보기를 말씀드립니다. 극점에서 컷이 짧은 자리예요. 그 대신 극점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122평 돌파는 극점 자리가 라운드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나 이제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일 고점에서 여러분들은 뭐 바로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라운드로 이렇게 돌아서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고점에서 매도를 컷은 짧고 매도를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서 한번 쳐보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2007년 8년에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차트를 한번 돌려보면요 바로 그렇게 외바닥에 끝나지는 않았어요. 외봉에 떨어지진 않았고 2007년을 보면 막 올라오다가 이런 흐름이 보여지긴 했거든요. 막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번 올라오고 치듯이 한번 올라오고 지금 구간은 뭐 이런 구간으로 보이긴 해요. 이런 구간이 진짜 떨어진다면
그러면 뭐다? 삼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고점에서 만들어지면서 떨어지면 이제 또 반등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왔다 깨지는 거니까 급격하게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일봉으로 봐도 저런 반등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차 깨지고 깨지면서 내려가는 거니까 일단은 조심하실 필요는 사실 있어 보인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도 셌고요. 그죠? 하락도 깊었지만 반등도 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얘가 다시 2800까지 돌파될 수 있느냐, 이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죠? 특히 미중 안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죠? 안 만나기로 했다. 그런 여파로 인해서 더 밀리는 거니까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하락으로 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 주봉으로 봐도 그죠? 딱 62평 딱 그 자리, 지난번 그 자리 2800 못 넘고 꺾인다고 한다면, 꺾여도 네, 논리적으로나 이유적으로 설명도 가능한 자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자리예요. 62평 그죠? 반등해서 62평 못 넘고 쭉 꺾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일단은 62평을 못 넘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줄줄줄 꺾이느냐, 이제 이게 남아 있는 거죠. 급격하게 빠지느냐, 지금 상황에서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서 넘어가 주는 흐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다음 주가 참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가 2800을 못 넘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견저리가 있느냐, 그럼 점점 더 경기 하락이라든가 경기 하강, 그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을 한번 짜 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다음은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뭐 말씀드린 것처럼 7000 부근,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고점 7000이 좀 넘었죠. 선물 기준으로는 7038인데 7038이 돌파되는 거 컷 잡고 슬슬 매도를 때려 보세요. 컷은 요만큼이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될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렇게 쭉, 그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때려 보세요. 컷은 여기입니다. 지난번 고점이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주봉에서도 깔끔하죠. 주봉에서도 여기서 이제 오늘 고점 맞고, 오늘 야간 선물이, 야간이 어떻게 될지 흐름이 중요한데, 야간에 해외가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한번 반등 이후에, 이거는 지난번에 어디 2007년에 빠질 때도 그런 흐름이었다. 한번 올라왔다 빠지더라.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재차 이런 모습, 삼각 만들어지면서 완전히 재차 무너졌죠. 주봉 삼각 잘 보세요.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나.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선을 거보는 거죠. 일단 이건 만들어졌어요. 그죠?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갔다가 바로 빠지느냐? 그러진 않겠죠. 어느 구간에서나 뭔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서 올라왔다 그 다음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봉에서도 다시. 그러면 여기가 돌파되지 않는다 그러면 7000이라는, 나스닥 기준으로 7000이라는 게 완전히 또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삼각에 뭐 또 반등은 할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일부 익절했다가 재차 매수 잡고 해도 상관없지만, 해외 ETF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인버스를 모으실 분들은 지금 구간에 반등에 여기서 모으고 올라오면 또 모아갖고 삼각 깨지면 완전히 물량 추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슬슬 또 뭔가를 만들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빠지, 요새는 지수하고 연동하는 흐름이 있죠.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오일도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분봉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반등이 올라오면 53.50 돌파되는 걸 컷 걸고 매도 치면 되죠. 올라온다 하더라도.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돌파되면 컷하면 되고, 짧게. 그러니까 컷 짧은 자리를 기다려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깨졌다가 올라오기도 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는 우하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우하향. 고점 자체가 우하향이니까 요게 돌파하는 걸 컷 걸고 반등에 매도를 한번 치시는 게 괜찮아 보인다. 오일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한번 보시면, 골드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쵸? 골드는 1300.00, 이거 안 깨지면 매수 눌림에, 이거 깨지면 이탈의 매도, 이탈의 매도. 그리고 현재 애도 추세를 보면, 분봉으로 추세를 보면 똑같아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뭐다?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추세선을 그면. 그죠? 제가 어거지로 긋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보면은 패턴이. 여기서도 또 이렇게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죠. 그럼 어디? 1315.0
올라오면 또 반등에 매도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돌파되면 말고, 그 대신 컷은 짧고 깨지면 좋고, 그 대신 1300점 1300.0에서는 위탈 컷으로 매수로도 받아볼 수 있는 자리, 매수 짧게 잡을 자리 이 자리, 매도 짧게 잡을 자리, 매수 매도 다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추세는 아직까지 그래도 매수가 계속 되어야는, 상향 추세는 깨지진 않았다. 그래서 만나는 자리가 1300.0이니까 여기 깨지면 포기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국내 시황, 해외 시황까지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급격하게 상승했던 흐름, 미국 주식, 미국 장이나 우리 장이나 급격하게 상승했던 장은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걸로 보여요. 지금부터는 약간 좀 횡보하는 흐름, 뭐 바로 빠지긴 좀 어렵겠고요.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매하셨던 분들은 익절하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위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부터는 뭐 코스닥 이렇게 또 개별 종목 위주로 하시고, 그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현금을 일단 꽉 쥐고 계시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반등의 매도 전략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해외 ETF나 인버스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방을 꾸역꾸역 적금 붙듯이 꼬박꼬박 모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단기적인 흐름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흐름이고, 최소 1년 정도 이후에, 뭐 지금 2월이죠. 그럼 내년 이후에 큰 시세가 날 걸로 보이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냥 모아간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 모아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매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편히 쉬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